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유체역학 5번 강의입니다. 유체의 점성입니다. 유체가 얼마나 끈적끈적한가에 관련 있는 것이 점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뉴턴의 점도 법칙을 공부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물성치, 동력학 점도를 공부하고요. 확산율은 형제 같은 사이라 덤으로 표시했고요. 나중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끈끈하다는 말은 끈이 2번 반복되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러한 성질이 점도입니다. 페인트나 꿀물을 다룰 때의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공기나 물의 경우에 끈끈한 정도는 상당히 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유체는 아무리 작은 값이라도 반드시 점도를 가집니다. 유체의 점성은 전다 능력과 유체 요소의 변형도를 이용하는데요. 이것이 뉴턴의 점도 법칙입니다. 점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은 서로 다른 속도로 운동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두 평판이 접촉한 경우에 한쪽은 느리고 윗면은 빠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운동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앞에서는 이해가 쉽도록 고체 평판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유체의 흐름에서도 유체 입자 사이에 속도차가 존재하면 마찰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유체의 성질을 점도라고 하고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손잡이가 달린 컵에 물을 채우고 적당한 지점에 나뭇잎처럼 가벼운 물체를 물 위에 띄웁니다. 물이 출렁거리지 않게 달팽이가 기어가는 속도로 천천히 돌립니다. 손잡이가 돌아갈 정도로 컵이 회전을 하여도 나뭇잎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강체의 회전과 다른 경우인데요. 피자판에 나뭇잎을 놓고 돌리면은 이와 같이 강체 회전을 합니다. 아무리 천천히 회전해도 나뭇잎은 따라서 같은 속도로 돌게 됩니다. 그런데 유체의 경우에는 나뭇잎이 회전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컵의 벽면을 가열한다고 해서 나뭇잎이 금방 뜨거워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걸린다는 뜻인데요. 컵을 장시간 회전시키면 결국에는 컵에 담긴 물은 강체처럼 회전하게 됩니다. 위의 피자판과 똑같이 모든 유체가 동일하게 강체 회전을 합니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이런 실험을 다른 유체에 대해서 반복해 보면 컵을 회전시키는데 필요한 힘의 크기와 강체 회전까지의 시간이 유체에 따라서 모두 달라집니다. 유체의 성질이란 뜻이고요. 이러한 특성은 유체의 고유한 성질로 유체의 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체의 점성의 근본 원인은 마찰력, 전다 능력입니다. 마찰력의 크기를 정량화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는 두 무한평판 사이의 유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평판은 정지해 있고 위쪽의 평판은 일정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평판 사이의 거리는 h고요. 고체 벽면에 붙어있는 유체 입자는 고체와 밑그름이 없습니다. 이것을 점착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노슬립 컨디션은 유체 입자가 고체의 속도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랫면에서의 유동 속도는 제로이고요. 윗면에서는 평판의 속도와 같습니다.
유체의 정의로부터 유체 요소에 전달 능력이 가해지면 변형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내용이고요. 유체로 채워진 두 평판 사이에서는 유체 유동이 정상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유동의 속도는 선형분포를 이루고요. 이때 평판에 작용하는 전달 능력을 타우월로 나타냅니다. 많은 연구 결과 전달 능력은 평판의 속도차에 비례하고요. 평판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이때의 비례상수를 동력학 점도라고 합니다. 그리스 문자로 뮤로 나타냅니다.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등호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으로부터 동력학 점도의 차원은 파스칼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속도 분포가 직선이므로 기울기는 속도 분포를 공간 좌표 y에 관해서 미분한 것입니다. 만약에 속도 분포가 선형이 아니라면 벽면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이것을 뉴턴의 점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모든 유체에 대해서 전달 능력이 속도의 기울기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례하지 않고 제곱에 비례한다든지 다른 형태인 경우를 비뉴턴 유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다루는 유체는 항상 뉴턴 유체로 가정하겠습니다. 몇 가지 유체의 물성값인데요. 공기와 물인 경우에 동력학 점도는 알아둡니다. 공기인 경우, 물의 경우입니다. 중요한 두 개의 값은 개념카드에 수록했습니다. 이 뉴턴 유체의 대표적인 예는 상당히 익숙한 것들입니다. 기체인 경우에 동력학 점도는 상당히 작고요. 오일인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문제 3번입니다. 지름 20mm인 안쪽 실린더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고요. 바깥쪽 실린더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틈새는 1mm이고요. 윤활유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린더를 회전하는 데 필요한 토크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성 값으로는 윤활유의 동력학 점도를 사용합니다. 안쪽 실린더의 선속도를 구하면요. 2000rpm이므로 2파이를 곱하고 60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반지름을 곱하면 0.01을 곱합니다. 따라서 속도는 초당 2m 수준인데요. 틈새 간격이 매우 좁기 때문에 속도 분포는 선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달 능력을 계산할 수 있고요. 단위 폭당의 힘은 전달 능력과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면적은 둘레 곱하기 화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1m입니다. 힘을 구했으므로 토크는 반지름을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윤활유의 동력학 점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실험을 통해서 토크를 구하고요. 결국 동력학 점도를 구할 수 있는 공개식을 얻습니다. 뉴턴의 점도 법칙은 뉴턴이 저술한 프린키피아의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체의 탄성을 다루면서 음속도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체의 동력학 점도와 뉴턴의 점도 법칙을 공부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